예비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박대훈이에요. 저 다 아시죠? 그러니까 내 속엔 생략.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꼭 소원 성취하세요. 예, 그 소원이 뭔지는 알 것 같다, 내가. 제가 좀 피곤해 보이죠? 여독 때문인데 저 얼마 전에 남미를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여행도 한 살에도 젊을 때 이렇게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힘드네. 그리고 그 말씀 드려도 되는 것 같은 게 뭐 제가 놀러 갔다 온 거 사실 아니에요. 진짜로 공부하러 갔다 온 거 맞고요. 우리가 지리교사라면 언젠가는 한 번쯤 다녀올 만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자주 가요. 왜냐하면 저 조건이 우리 이모가 거기 살아가지고 근데 선생님들 이왕이면은 저 내년에 전부 합격하셔가지고 제가 가이드 할 테니까 같이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선생님들 아마 지금 제가 이제 수업 안내하러 들어왔지만은 긴장하신 선생님 있을까봐 제가 사진 몇 개만 보여줄게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공부에 다 도움 조금이라도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걸 보여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거 장난치려고 그랬거든. 나 여자친구 나 결혼 안 한 거 알죠? 그래서 여자친구 생겼다고 장난치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 여기 이제 보카라고 여기 이제 탱고 시작된 곳이래요. 저기는. 그다음에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지형편에서 내가 보여드렸던 중국 걸 보여드렸거든요. 칠채상이라고. 그러니까 광물장어 때문에 이렇게 지층 있는 식으로 보여요. 한번 꼭 가보세요. 이건 이제 남미 중부 지역에 딱 그 알티플라노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그다음 여기 이제 저는 고산병 없어서 이런데 이제 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4,170m 알티플라노 간 사진이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아마 아실 거 어디죠? 우유니 사막이라고 얘기하시는 선생님 많을 텐데 우유니 사막은 아니고 여기는 그거보다 좀 더 아래쪽에 그 살리나스 그란데스라 그래서 딱 여기가 남해 기선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여기 여러 사람이 같이 가야 돼. 저는 사실 이종사촌 데리고 그냥 사진 못 찍더라고. 그래서 겨우 딱 하나 건졌고, 그다음에 여기 뭐 세계에서 제일 예쁘다는 빙하, 모레노 빙하, 이것도 뭐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업데이트 시켜드리려고 제가 사진들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왕이면 잘 찍었죠 이거. 빙하 욕실 완전 좋잖아요. 1등급.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피츠록이라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봉이라고 꼽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사연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저 혼자 렌트해서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심심하잖아. 그래서 들어갈 때는 혼자였는데 나올 때 이 친구 잘생기지 않았어요? 예, 체코 출신인데 이제 친해졌어요. 마렉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걸어서 남미를 1년 동안 일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먼저 찍어놓고 나도 똑같이 찍어달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도 생각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나이 비슷할 거예요, 선생님들하고.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다니는데 우리는 취업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거,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 사진인데 아까 거기 살리나스 그라데스 사막이죠. 여기가 소금 사막인데 여기 보이세요? 이게 거의 그림자가 수직이죠. 그러니까 딱 남해 기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남극 방향으로 이때 이제 이종사촌하고 같이 가서 제가 그냥 찍힌 거예요. 찍어달라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찍었더라고. 그래서 그냥 남극 방향으로 좀 걸어갔다가 왔는데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게 진심입니다. 우리가 산다라는 게 보면 때로는 나 혼자 사막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저도 많았어요. 근데 제가 선생님들보다 조금 더 살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 혼자지만 내가 열심히 어떤 방향에서 걷다 보면은 누군가는 도와주는 친절한 동행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올해 1년 동안 어떤 대단한 각오로 공부에 임하시겠지만 결코 선생님이 혼자가 아니라 제가 선생님들의 좀 동행이 되어드리겠다라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사진 제가 몇 개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본론 시작해야 되는데 올해 강의를 제가 어떤 말로 시작을 할까 사실 고민을 요건 좀 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딱 이렇게 그냥 짧게 한번 써봤거든요. 이거는 저에 대한 사실 반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가 다 배운 게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견 덩어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편견을 가지는 거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내가 편견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면 굉장히 이게 발전이 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발전의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닌가. 제가 스스로도 반성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면 일단 선생님들
대체로 이제 처음 공부하신 선생님보다는 좀 어느 정도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꽤 많은데 공부에 관해서 편견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편견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 편견을 빨리 버려야 되거든요.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든다면은 선생님들 조금 우리 고참 베테랑 선생님들 그런 거에 후배들 지도하면서 이런 건 안 나와. 특히 그런 마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골라내는 능력 중요하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그러나 그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입증된 시험이 이번 시험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제가 1년 동안 참고 얘기 안 했는데 저에 대한 편견도 있으니까 박대호는 뭐 인문지라며 근데 내가 계속 그랬거든. 내가 이과 출신한 거 그렇게 얘기한 이유도 뭐냐면 자 인문지 제가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막상 시험에서는요, 제가 그래도 적중을 해드렸다면 자연지리 쪽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편견을 많이 가지는 거는 결코 우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걸로 제가 올해 인사를 꺼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반성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요, 예상한 결과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선생님들에 대해서 편견 가지고 있었던 거 인정을 합니다. 안타까운 사례지만, 이 선생님은 당연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결과가 좋지 않은 선생님들 계셨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좀 기분 좋았던 거는 제가 제 편견이 틀려서 기분 좋았던 케이스인데, 그 선생님들이 누군지는 제가 죽어도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선생님 올해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상당히 많은 선생님들이 결과가 좋으셨어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1차 컷 통과한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선생님은 10점 이상 차이가 나서 아주 편한 마음으로 2차 준비를 하시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선생님들에 대해서 가졌던 편견 사실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아도 다 어떤 뜻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우리가 너무 연연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과 관련해서도 고마운 말씀인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대훈 굉장히 감 좋네. 그 말 들으면 저는 당연히 기분 나쁘지 않죠. 근데 제가 솔직히 진실을 제가 공개할게요. 굉장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솔직히 저는 저의 예상이 빗나갔어요. 근데 선생님도 좋은 평가를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제 예상 많이 빗나갔는데요. 제가 그래도 다행히 제 편견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보험을 들은 거죠.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한 거에 시간을 상당히 많이 할애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다행히 조금 주요를 했던 그랬던 1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부끄럽지만 제가 저의 장점을 제 입으로 얘기한 게 좀 창피하긴 해요. 근데 제가 스스로 저 장점 딱 2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제가 관찰력이 좀 뛰어난 편이에요. 그래서 이 관찰력은 출제위원들에 대한 관찰력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잘 관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주요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성격이 생긴 것과 달리 굉장히 꼼꼼한 편이래요. 저는 아니라고 그냥 자꾸 그랬는데 솔직히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저 굉장히 꼼꼼한 편이고 되게 집요해요. 그래서 보험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이 그래서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편견이 있었고 제 예상도 빗나갔어요. 그런데 결과는 나쁘지 않았던 것이 그것이 2가지가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결론을 내자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정도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일단은 공부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는 교만함인 것 같아요. 근데 저 정말 그건 노력을 하거든요. 내가 다 알아 이게 아니라 그 교만함을 버려야 그래야 자기 자신이 열리게 되는 거고 더 많은 것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제가 작년 1년 내내 했던 말 중에 제가 가장 어떤 선생님이 이거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결국엔 양이 질을 이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백하면 아주 어린 날에 제가 머리가 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좀 깝죽대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결국 양이 질을 이긴다라는, 그래야 세상이 또 정의로운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시면은 결과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선생님들께 당부의 말씀 겸 해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업 안내 전에 간단하게 우리가 시험 문제, 물론 해설 강의 제가 해드렸어요. 바로 시험 끝나자마자. 근데 올해 나왔던 기출문제 몇 개만 제가 진단을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일단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 건데, 하나는 출제위원들 이걸 꼭 보시면 안 되는데, 일단 문제가 참 성의가 없었어요. 이거는 뭐 제 생각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변별력이 없었다라는 게 이제 주된 평가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쉬운 건 좋습니다. 그리고 1차보다 2차 변별력 높이고자 하는 게 그게 정책이라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야 되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 평이한 난이도가 모든 문제에 유지가 됐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들쭉날쭉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요, 2차 시험에서 변별력을 높인다? 그 의도는 실패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일단 선생님들 지금 컷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서울을 말씀드린 서울이 1차가 지금 79.3이죠, 서울이. 근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 합격생들 보면은요, 점수대가 88에서 92점 사이에 몰려 있어요. 이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물론 14명을 뽑으니까 14명에 7명 더 있으니까 21명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 요 아래에 여기 10점 정도 되는데 요 사이에 한 7명 정도는 7, 8명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상당수 선생님들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아래 88점 아래에 있는 선생님들이 지금 만약 여기가 이게 1배수 커트라인이라고 한다면요, 과연 2차에서 뒤집을 수 있을까요? 이 그룹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무리 낮게 잡아도 지금 85는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2차에서 서울이 물론 수업 지도안이 있긴 하지만은 제가 볼 땐 2차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점수는 한 냉정하게 잡아서 6점 정도라고 보여요. 그러면 지금 여기 들어간 선생님들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는 뒤집히는 승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출제 정책, 그러니까 그 의도는 실패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지역이 그래요. 지금 예를 들면 경북 같은 경우도 79점인데 저와 같이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지금 보니까 여기는 이제 87에서 89 사이에 또 몰려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도 뒤집기는 어려워 보이죠. 단 경기도 같은 경우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1차 컷이 지금 경기도가 서울보다 높았죠. 인천도 그렇고. 그러니까 82점인데 경기도는 보니까 80점대 중반 선생님들이 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서울이라든가 많은 지역이 이게 뒤집기가 어려운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하고 경기도를 비교하면은 1차 컷은 경기도가 더 높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평균점은 서울이 더 높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모든 정보를 다 하지 않는데 거의 통계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어긋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요거 문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아직 1차를 한 번도 합격을 못 해보신 선생님이라면 1차 합격하는 것이 당면 목표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 번에, 제가 볼 때는 공부 열심히 하시면요, 이번에 그랬거든요. 컷보다 10점 가까이 맞은 선생님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렇게 하시면 2차는 그래도 불안한 마음, 그럼에도 열심히 하시겠지만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2차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출문제 진단을 하는데 딱 3문제만 제가 골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A형 첫 번째 문제인데 정말 이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아도 어떻게 저걸 틀리겠어요. 그러니까 성의도 없고 그 다음에 산촌 물어본 거죠. 난이도도 굉장히 낮았던 그런 문제가 되고요.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점수 차이가 안 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왜 가져왔냐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여기 또 편견이에요. 그러니까 좀 낡은 문제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그럼에도 강의를 전 했습니다. 비판하면서. 근데 우리가 기출 문제를 다시 한번, 그러니까 기출 문제 공부 정말 꼼꼼히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하신 선생님들인데도 불구하고요, 좀 방심해서 틀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이제 요것 때문에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B를
아마 부도심이라고 쓰신 선생님이 굉장히 많았을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요구하는 답은 신도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들 꼼꼼하게 다시, 그러니까 공부에 일단은 기출문제가 기본이 된다라는 거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이게 저 좀 칭찬 많이 해주신 그런 문제인데 아마 난이도가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형 공유절, 그러니까 뭡니까, 일종의 이것도 인위적 공유절단이긴 한데 아무튼 감입공유하천 문제인데 이겁니다. 여기에도 우리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를 제가 사례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공부 어느 정도 하신 선생님들은 우리 단구하면은 단구 시험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일단은 단구는 뭐 3개만 하면 돼, 이런 생각, 그런 말씀 실제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이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이제 구조 단구하고요. 그 다음에 기후 단구, 그 다음에 해수면 변동 단구, 이렇게 3개다 이거죠. 근데 그게 독이 된다라는 거여서 여기서 요구하는 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제 비대칭 단구를 요구를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일단은 저도 이거 먼저 해요. 이렇게 3가지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는 보험을 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 해드냐면, 자, 잠깐 요것만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 문제인데,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렇게만 가지 않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아마 이거 문제 제가 요거는요, 해설 강의 때도 이 문제를 같이 수록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그 수업 자료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계속 제가 얘기하는 공부 중에 그러니까 학습법 중에서 제일 강조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편견을 버려야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4점짜리 문제였는데 이제 뒷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 2점짜리일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답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 맞아요. 그러니까 출제 의도는 뭐냐면요, 앞에서 여기에 지금 이 마을이 범람을 해서 침수되는 피해가 급증한다 이거잖아요. 그럼 문제에서 힌트, 어렵긴 하지만 힌트가 뭐냐면 이거예요. 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느냐 이거. 그러면 그거는 인간이 개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 인간이 개입을 했다면은 이게 그러니까 유로 변경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공유하천이니까 유로 변경 가장 핵심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자,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이렇게 유로가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결국은 인위적인 유로 변경이 있었다라는 걸 요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도 제가 이 말씀 이제는 1년 참았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지형 강의할 때 이렇게 지형도도 하천 지형도들요 다 해드렸어요, 일일이. 근데 그런 좀 서운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저런 것까지 해라는 거예요. 근데 결코 그런 거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옳았던 거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자세만, 그러니까 잘하신 선생님들 더 잘하라고 제가 일종의 살짝 채찍질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만 버리면 훨씬 더. 매년 해서 내가 컷에 걸리는데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부분적으로 몇 점 오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요 기출문제 진단 이렇게 간단하게 해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편견과 고정관념 버리시면은 꼭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제가 확신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뚱맞죠, 제 전화번호 뭐였냐면요, 제가 이거야. 마지막 공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한 3, 4점을 우리가 건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였냐면 제가 끊임없이 이제 제 연락처를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저는 소통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선생님들을 잘 알아야 제가 또 강의에 도움이, 그것이 이제 강의에 반영이 돼서 도움이, 꼭 좋은 소리만 저한테 해달라는 그런 뜻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제가 번호를 남겨드리는데,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모든 선생님의 연락처를 다 알지는 못했어요. 근데 작년에 마지막에 보충 강의까지 다 하고 나서도 시험 전전날까지 제가 또 해드리고 싶은 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있는 연락처는 딱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는 연락처 아는 선생님들한테는 보내드렸는데 못 해드린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게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뭐 그렇다고 매일 너 뭐 이거 했니 수업 점검 인위적으로 못 해드려요. 그런데 비상사태, 그러니까 학원에 항상 업로드 되는 거 이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하루나 이틀 뒤에 항상 올라가죠. 그래서 선생님들 이거 번호 저장해 두시고 저한테 저 누굽니다,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 안 해도 돼요. 저한테 연락처 한 번만 주시면 제가 급할 때 자료를 빨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번호 안내를 먼저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꼭 제 수업 수강하지 않는 선생님이라고 저 차별하지 않아요. 저한테 연락처만 있는 선생님들이라면 뭐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 인심 박한 놈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 수업 마지막에 수강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 해드렸던 거 아마 다른 선생님들이 증명을 해주시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아니 맞아요, 그 진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올해 수업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마 공지사항 나갔을 거예요. 그래도 조금 부연 설명해드리면은 작년하고 이제 좀 바꾼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틀은 요거 기본 이론 강좌, 문제풀이, 모의고사잖아요. 근데 중간에 제가 기출문제를 따로 떼어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은 작년에 여기에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다 보니까 이제 기출문제가 한 반 정도 잡아먹더라고요.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패스하신 선생님들이 꽤 계셨어요. 난 좀 기출문제 한다 이거야. 근데 사실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를 따로 제가 떼어내요. 정 그러시면 이걸 따로 떼어내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요거를 수강을 안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올해는 분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 풀이는 꼭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보통 이제 현장 강의를 녹화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안 계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스튜디오에서 따로 한 30강 정도.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충실한 강의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따로 떼어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심화 문제 풀이. 이렇게 하도록 해서 선생님들이 좀 그런 식으로 선호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보면은 마지막에 많이 몰리시더라고요, 모의고사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실제로 자 이겁니다. 모의고사 성적하고요, 실제 시험 결과하고 많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기본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적중 몇 개 해드렸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대부분의 것들은 이 강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전반적으로 제가 강의가 분량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생님도 있었겠죠. 저렇게까지 내가 어느 정도 하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작년에 제가 이거 99강 완강했어요. 그래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도 만약 모든 강의 중에서 정말 딱 하나를 선택을 하라 그러면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이거 좀 이상하죠. 39강. 왜냐하면 제가 40강 되면 양이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죠. 실제로는 뭐 당연히 필요하면 적어도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수강료가 올라가는 건 아닌데, 그래서 요거를 한 달, 그래서 대략 5월까지. 그러니까 이걸 뭐 기초와 좀 심화를 이렇게 분리하는 거 어떨까 그 고민도 해봤는데 그렇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수강할 수 있도록 사실 올해도 작년에 이제 내가 이제 안 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잘 해주실 거예요. 근데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박대원 인문지리만 이러면 안 돼요. 실제 제가 이쪽이 더 적중도 정말 높았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문지리. 그래서 뭐 간단해서 이거는 이제 공지사항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간단해서 좀 제가 민망합니다. 그죠? 그래서 핵심은 도시지리하고 경제지리. 그러니까 그때 인문지리 이제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하고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자연지리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인문지리는 근데 완전 어떻게 보면 이게 지리학인가?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트렌드가 바뀌어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도시지리가 아니라 정치학이나 행정학에 많이 가까워졌어요. 경제지리도 마찬가지로 이거 경제가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는. 근데 아무튼 그 트렌드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지리를 앞에다 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자연지리 먼저 공부하잖아요. 근데 자연지리보다 인문지리가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되는.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도 결국 80점 중에서 인문지리가 반이잖아요. 그래서 인문지리를 제가 앞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좀 잘하신다고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자연지리를 그 뒤에다가. 근데 제가 볼 때 자연지리 다 잘하신 거 아닌 거 내가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 따라오세요. 그리고 기억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저 이거 잘해요, 진짜. 자,
그다음에 민망하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역시 지리교육론도 우리가 시간 할애해야 되는 거죠. 올해는 조금 지리교육론 문제가 실망스러웠는데 제가 볼 때는 지리교육론도 변화가 굉장히, 그러니까 인문지리하고 지리교육론 변화가 심해요. 그런데 자연대 상대적 변화가 좀 적은, 그래서 인문지리, 지리교육론도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는 제가 따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튼 그 완강은 저 기본이론 강좌하고 비슷하게 제가 완강을 제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이제 문제풀이만, 이거는 이제 뭐냐면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고 거기에 제가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그래서 좀 너무 이거 심한 거 아니야?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를 기본 이론 강좌에서 좀 듣기 그렇잖아요. 근데 또 저는 보험을 많이 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보험에 해당되는 그런 이론들하고 문제풀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선생님들 잘 아시는 적중 모의고사. 그래서 올해는 이제 작년에 사실 9월 이후로 많이 오셨는데 이제는 뭐라 그러지? 허접한 선생님 아닌 거 알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일찍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선생님들의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제가 그래도 공부했어서 의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선생님들 진단했을 때, 이게 좀 빨리 진단을 했으면 그만큼 우리가 어떤 그 병을 고치기가 수월한데 너무 늦으면 진단을 했는데 이게 치료가 쉽지 않은 그런 경우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진단받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카톡 하셔도 된다고 번호를 남겨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업 안 내면은 되지 않을까. 더 많은 내용들은 이제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컨디션 오늘 좀 안 좋았는데 제가 또 저는 이거 스튜디오에서 혼자 녹화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또 기회가 되면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생각났다 그러면은 또 바꿔 제가 많이 또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업은 제가 다음 주에 시작이 되는데 이론 강의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린다면 일주일에 2번씩 수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원활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걸 하루에 몰아서 6, 7시간, 그러니까 여름 이후부터는 제가 하루에 몰아서 하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체력적으로 안 받쳐주면은 결국은 수업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금요일하고 일요일 이론 강좌 이렇게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수업만 우리 학원이 그 강의실 문제가 1월 달에 있대요. 2차 학업이 맞물려갖고. 그래서 그 설날 전에 2번 수업만 저녁 금요일 강좌가 이제 저녁 때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금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이제 2시부터 6시. 그래서 인터넷에서 수강하는 선생님들은 뭐 훨씬 많으시겠으니까 상관없겠지만은 현장 오시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좀 시간, 그게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반은 좀 인터넷으로 하고 반은 현장으로 하는 뭐 그런 방법이 있다. 저는 자세한 내용 모르니까 그건 학원 측하고 문의하시면 되고, 아무튼 선생님들 최대한 배려해 드리려고, 그러니까 불편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개선할 수 있는 거는 항상 저는 좀 진짜로 열려있는 쪽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많이 요즘 얘기하잖아요. 꼰대라는 얘기. 그래서 앞머리 내렸어요. 나만 지금 느낀가 이게? 그래서 절대 나이가 들어도 꼰대가 되지 않을 자신 있으니까 저하고 이왕이면은 1년 같이 하시면 공부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하고 하시면 선생님들의 그 수험 기간을 제가 단축을 시켜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선생님들 앞에 이렇게 선 것이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